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족의 산소가 파헤쳐져 있다면 유골이 사방에 널려 있고 봉분에는 정체 모를 구멍이. 그날 이후 그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2023년 9월 추석 연휴였습니다. 경상남도 산청 깊은 산골 김씨 가족은 매년 그래왔듯 조상님의 산소를 찾아 성묘를 떠났습니다. 가족은 모두 6명. 50대 가장 김철수 씨, 그의 아내 박영희 씨, 2 자녀, 그리고 70대 노부모님까지. 아침 일찍 집을 나선 그들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1시간 넘게 올라갔습니다. 해발 400m. 소나무와 참나무가 울창한 그 산은 대낮에도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올해는 풀이 참 무성하네. 김 씨는 낫을 들고 산소 주변의 자풀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한참을 풀을 베어내던 그때였습니다. 김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분 한쪽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다급한 목소리에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흩어진 뼈, 사방에 널브러진 하얀 유골 조각들, 그리고 봉분 한쪽에 뚫린 어른 주먹만한 구멍. 세상에, 이게 무슨... 박영애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섰고 노부모님은 말없이 그 광경을 응시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는 기묘한 정적. 할아버지가 천천히 구멍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구멍의 모양을, 흙의 상태를, 발자국의 흔적을 한참 살폈습니다. 오소리야. 짧고 단호한 한마디. 오소리가 산소를 판 거야. 저 발자국 보면 알 수 있어. 오소리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때로는 땅속 깊이 굴을 파고 심지어 산소까지 파헤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았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일단 모아야지.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유골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하나둘 동참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침묵 속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충이나마 유골을 모아 다시 구멍에 넣고 흙으로 덮고 돌로 다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매장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내려가서 전문 업체를 알아보자. 그렇게 그들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산은 여전히 고요했고 햇빛이 나무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흘 후 김씨 가족은 장묘 전문 업체를 부르는데 성공했습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업체 직원 3명이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봉분을 열고 유골을 정리하고 다시 정성껏 매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소리가 한 집 맞습니다. 발자국도 있고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업체 직원의 말에 가족들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파헤쳐질 겁니다. 돌도 단단히 깔아놨고 시멘트로 보강했으니까요. 작업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를 간단히 지내고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두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달도 별도 없는 캄캄한 밤. 발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어둠. 그런데 앞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1 걸음, 2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그 형체가 갑자기 돌아봤습니다. 하얀 얼굴, 텅 빈 눈구멍, 축 처진 입. 왜? 나를 어지럽혔느냐? 으악. 김철수 씨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꿈이야. 그냥 꿈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날 이후 거의 매일 밤 같은 꿈이 반복됐습니다. 어떤 날은 산소가 무너지는 꿈. 어떤 날은 흰옷을 입은 노인이 방문을 두드리는 꿈. 어떤 날은 자신이 땅속에 묻히는 꿈. 여보,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아내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도 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매장을 한 지 보름 만에 김철수 씨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님, 좀 이상한 얘기지만 팀장직을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실적 문제도 있고 회사 구조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20년을 일한 회사. 아무 문제 없던 실적. 갑작스러운 강등. 이게 뭐지?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온 김철수 씨.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김철수 씨는 퇴근길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간불. 정지.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덤프트럭이 미끄러지며 그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10m 가까이 밀려났고 뒷부분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목과 허리를 다쳐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병원비 800만 원, 차 수리비 500만 원. 보험 처리가 됐지만 본인 부담금이 수백만 원이 나갔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병원 침대에 누워 김철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산소, 모서리, 흩어진 유골. 설마.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경운기를 몰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밭으로 가기 위해 경사가 있는 곳을 경운기로 가다가 핸들을 꺾으면서 경운기가 옆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70대 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갈비뼈 2대 골절, 뇌진탕. 김철수 씨는 퇴원도 하기 전에 급히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입원실 앞에서 가족들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여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소 이후로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잖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불행이 계속됐습니다. 김철수 씨의 아들은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평소 성적으로는 충분히 붙을 수 있었던 대학이었습니다. 딸은 갑자기 원인 모를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지만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주 다투게 됐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게 됐고 밤만 되면 모두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결국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혹시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볼까? 무당? 응. 나도 처음엔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이상하잖아. 한번 바라도 보는 게 어때? 김철수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평생 무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왔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도저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가보자. 다음 날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주택가. 영신당이라는 현판이 걸린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향 냄새가 진하게 났고 벽에는 온갖 부적과 신장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앉으시게. 무당이 방석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대충은 알겠네. 무당은 김철수 씨의 생년월일과 시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의 사주까지. 그런 다음 눈을 감았습니다. 1분, 2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철수 씨는 불안한 마음에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무당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바람이 세다. 예? 산바람이 세. 조상신이 편치 않아. 그래서 집안에 바람이 든 거야. 무당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산소가 제대로 안 된 게 있지? 부부는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이네. 흐트러진 뼈들이, 땅을 파헤친 짐승이, 그리고 노여워하시는 조상님이.
무당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제대로 모시지 않았어. 급하게 덮어버렸지. 조상님은 여전히 편치 않으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당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굿을 해야 해. 제대로 된 진호기 굿을 해서 조상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1,000만 원. 1,000만 원? 교통사고로 이미 수백만 원이 나간 상황. 병원비로 또 수백만 원. 적다고 할 수는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무당의 말이 맞다고 확신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큰 돈이. 하지 않으면 일이 계속 꼬일 거야. 더 큰 불행이 올 수도 있어. 목숨이 오갈 수도 있고. 무당의 말에 아내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우선 가족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테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1,000만 원이면 지금 우리 형편에 그러게 말이야. 무당의 말이 전적으로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굿을 해야 한대. 비용이 얼마인데? 1,000만 원. 1,000만 원? 가족들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냥 미신 아니야?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정상이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찬성했습니다. 아내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너무 큰 결정이잖아.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굿을 해서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다음 주에, 다음 달에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불행은 계속됐습니다. 굿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 2달 후 김철수 씨의 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학교 계단이었습니다. 평소 수없이 오르내리던 그 계단. 그런데 그날 갑자기 발이 헛디뎠습니다. 으악! 30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발목 골절. 3개월 깁스. 아빠, 나 떨어질 때 누가 날 민 것 같았어. 딸의 말에 김철수 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혼자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확 미는 느낌이. 그 다음 달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갑자기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형이 갑자기 핸들을 꺾더라고요. 뭘 피한다고. 뭘 피했는데? 그게 길 한가운데 사람이 서 있었대요. 사람? 아니, 사람 같기도 하고 하얀 옷을 입은. 근데 CCTV 보니까 아무도 없었대요. 김철수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이 그해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입니다. 어머니.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가망이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철수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난 아들이라서. 그때였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던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씨를 또렷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산소에 가거라. 네? 산소에 가서 절을 올려라. 어머니. 제대로 모셔라. 그래야 끝이 난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김철수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모셔라.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당장 그 산소에 가야겠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아니야. 혼자 갈게. 나 혼자. 가서 제대로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새벽 4시, 홀로 차를 몰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여명이 채 밝기 전, 산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손전등 하나를 들고 김철수 씨는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목을 감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봉부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님,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습니다.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한참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공기 속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소를 비췄습니다. 그제야 김철수 씨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철수 씨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구술하자. 정말 응.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제대로 모셔야 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무속적인 부분을 믿을 수 없을 땐 큰 부담이었지만 이젠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불행해지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미신이다 뭐다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든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 무당이 산소로 올라왔습니다. 조수 2명과 함께 굿을 준비했습니다. 재물을 차리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북을 들었습니다. 둥둥둥둥 굿이 시작됐습니다. 무당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조상님이시여. 한 많으신 조상님이시여. 둥둥둥둥 땅이 파헤쳐지고 뼈가 흩어지고 편히 쉬지 못하고 떠도시는 그 하늘 이제 풀어드리옵니다. 김철수 씨와 가족들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하염없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굿은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당은 쉬지 않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북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시옵소서. 편히 쉬시옵소서.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김철수 씨는 회사에서 다시 승진했고 아이들은 건강을 되찾았고 집안은 다시 예전의 따뜻함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힘, 그것이 정말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떠한 현상을 믿는다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했을 때 편해지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여러분의 집안은 괜찮으신가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